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204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지적법 파트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적법 할 때는 편하죠? 이제 쉬우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시작해 보죠.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이제 지적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1장에서는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용어의 정의,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보존, 관리, 공개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등록되는 대상은 토지의 표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걸로 토지의 표시가 있고,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만을 말하고요. 플러스에서 부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도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등록을 한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해서요. 지적 공부는 총 이제 8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가시적 지적 공부 7가지하고 전산화된 지적 공부 1가지에서 총 8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시적 지적 공부 7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7가지는 다시 대장 5가지하고 도면 2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총 8가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뒷부분에 살 거고요. 이때 등록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토지죠. 국유지건 사유지건 상관없이 모든 토지를 다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모든 토지를.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보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지적에 의해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것을 지적의 3요소라고 하고요. 자, 등록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 다만 이 등록이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죠. 그래서 지적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가가 정해야 된다. 이게 지적국정주의죠. 그래서 원래는 국가가 다 정합니다. 그럼 국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모두 정해야 되지만은 등록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등록을 할 때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등록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적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지적소관청에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등록의 객체는요, 모든 토지죠. 모든 영토라는 것은 모든 토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지건, 국유지건 상관없이 모든 토지를 다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자, 지적 공부는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8가지 지적 공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죠. 등록 공부는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다. 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표시 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되다. 자, 물론 여기만 등록되는 건 아니죠. 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도 등록이 되지만 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표시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이 이제 등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토지의 표시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소유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등록 방법이요. 자,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를 한다는 거죠. 자, 실질적 심사하는 과정으로서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진짜 토지 이동이 발생했는지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사하고요.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었을 때는 이제 측량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와 측량 검사, 즉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실질적 심사. 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지적에 분류해가지고요. 분류는 그렇게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된 적이 없고요. 그 두 번째에 있는요, 측량 방법, 즉 경계 표시 방법, 요 부분만 좀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보죠. 자, 발전 과정. 이것은 뭐 간단하니까 책을 통해서 보죠. 발전 과정에 따라서 처음에 지적 공부를 등록한 이유는 바로 과세를 위해서 지적 공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과세.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과세를 통해서 지적 공부를 만들었고, 과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면적이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는 면적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면적만. 그래서 면적 중심으로 지적 공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소유권 분쟁, 다툼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런 다툼, 그러니까 과세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분쟁, 그 다툼도 좀 지적 공부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에 경계도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경계. 이런 식으로 발전한 거죠. 면적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등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 보호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법지적 이렇게 하는 거죠. 법지적. 법에 의한. 그래서 소유지적, 법지적이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경계를 등록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현재에 들어와서는요, 면적이나 경계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그러니까 뭐 지목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에 관한 사항들도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시작했죠. 이것을 이제 다목적 지적, 종합 지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만든 지적이기 때문에 경제 지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효율적이라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경제 지적, 종합 지적 이렇게 발전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이요, 다목적 지적, 경제 지적까지는 가지는 않고 이제 법 지적까지만 머무르고 있죠. 토지의 경계나 면적 이외의 정보로서 지목을 지적 공부에 등록은 합니다만 그 지목도 지표면의 지목만을 등록을 하기 때문에 아직 모든 내용을 다 등록하고 있다고 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측량 방법에 의한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경계를요, 이제 선으로서 도면에 의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도해 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림, 선으로 이제 등록한다. 또는 그 경계를 이제 경계점 좌표에 의해서 등록하는 수치 지적, 좌표 지적이 있죠. 좌표는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수치 지적, 좌표 지적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줄은 이제 개념이 있죠. 그 경계점,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을 직선으로 이은 것이 바로 경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 경계점을 선, 즉 도해로 등록하는 방법을 도해 지적이라고 하고, 수치 지적은 그 경계점을 좌표, 즉 수치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는 이제 장단점이 나오는데요. 도해 지적, 선으로 했을 때가 모든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장점이에요. 보기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모든 게 장점이지만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성을 이제 가미하기 위해서 좌표 지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비싼 토지, 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라든지 비싼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좌표 지적도 함께 두고 있는 거죠. 자, 도해 지적 보시면 다 장점이에요. 그래서 정밀도가 낮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장점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요. 토지 모양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도 쉽고요. 굴곡 여부와 상관없이 시행이 편리하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요, 정밀도가 낮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장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해 지적은 전국의 모든 토지는 임야도 아니면은 지적도를 다 갖추고 있죠.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수치적 좌표 지적은요, 정밀도가 높다. 요거 빼고는 다 단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로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적이 이제 수치 지적, 좌표 지적이 되는 거죠. 정밀도는 높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요. 토지 모양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굴곡 여부에 따라 시행도 불편하고요. 따라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 수치 지적, 좌표 지적의 지적 형식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토지들, 그러니까 경계를 정확해야 되나 비싼 토지들이죠. 그래서 일부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이런 곳에 등에서만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장단점 잘 기억하시고요. 자, 등록 대상에 있어서요,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이 있는데 등록을 할 때 지표면의 토지의 표시만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는 2차원 지적이라고 하죠. 평면 지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표면의 토지의 표시뿐만 아니라 지상 지하의 공간을 모두 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입체 지적, 3차원 지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표면의 토지의 표시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2차원 지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2차원 지적에만.
그 다음에 등록 의무와 관련돼서요. 소관청에게 등록 의무가 있는 경우, 즉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적극적 지적이라고 하는 거죠. 등록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적극적 지적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소극적 지적은 신청이 있을 경우만 등록을 하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는다. 즉 적극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청에 따라서 소극적으로만 등록하는 제도를 우리는 소극적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의무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소극적 지적에서는요. 신청에 따라서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청서와 첨부 서면만을 보고 이제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제 알아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지적 당도에 머물러 있고요. 전국토에 대해서 도해 지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수치 지적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 지적과 적극적 지적을 취하고 있죠. 지적의 분류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적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관한 내용을 볼 텐데요. 그 1조에 바로 그 지적 제도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데, 요것은, 지금 최근 10년 동안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자, 한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1조, 지적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5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1조에 나와 있는데요.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요.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측량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로조사가 있고요. 수로조사 파트가 있고 지적에 관한 파트 3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측량 파트는요.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 관련되는 측량만 우리가 다루고요. 지적에 관한 내용 그리고 측량 중에서 지적과 관련된 측량만 우리의 시험 범위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위죠. 측량 및 측량 수로조사의 기준 요것을 정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지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적에 관한 내용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기 때문에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그러니까 요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측량 수로조사의 기준.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제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관리 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규정돼 있어가지고 그 목표는 무엇이냐 했을 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적제도의 목적은 뭡니까? 이것도 다 포함돼 가지고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죠.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요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로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이건 중요한 건 아니겠죠. 해상교통의 안정 나아가 개인의 이제 국민의 소유권 보장도 기한다는 거죠. 소유권 보장은 부수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측량 수로조사의 기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지적 제도가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토 효율적인 관리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로조사의 목적은 해상교통의 안전. 우리가 측량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계 분쟁이 있을 때 측량하잖아요.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개인의 소유권 보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10년에 한 번 나왔고요. 자주 나올 내용은 아닙니다.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을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명 지적법에서 지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 지적제도 이제 이념이죠. 이념.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제도 이념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자, 토지에 관한 표시요. 즉 지적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할 수 있느냐? 오로지 국가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국정주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모두 정해야 되는 거죠. 국가만 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적국정주의가 되는 거죠.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다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게 위임을 통해서요. 지적소관청이 이제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때 등록을 할 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권등록주의죠. 그래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전 영토를 필지 단위로 기억하여 소관청, 지적소관청에서 강제적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자, 그러면요, 이때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할 때는 우리가 앞에 설명을 했죠.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고 측량까지 거쳐서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그래서 보시면요. 지적공배 등록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적법성. 절차상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신청 서류들이 다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요것만을 심사하는 것이 절차적 적법성이고요. 실체적 적법성이라는 것은 실체와 일치하느냐죠. 정말 지목이 맞느냐, 그 지목의 면적이 정말로 맞느냐. 그러니까 실제와의 일치 사항까지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의 부합 여부까지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요. 등록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토지의 표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적 형식주의, 즉 지적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는 등록되어야, 즉 형식적으로라도 등록이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지적 형식주의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것을 오른쪽 보시면요, 이것을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요, 지적 등록주의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등록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적 등록주의라고 하고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등록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라고도 하고요. 지적 등록주의, 지적 형식주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알 수 있도록 국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이제 공개하여야 된다. 이것이 지적 공개주의죠. 자, 오른쪽 보시면 이 중에서요. 지적 국정주의하고 지적 형식주의, 지적 공개주의 이 세 가지를 특히 3대 이념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조그마한 거 줄여있죠. 이거 3대 이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5대 이념은 5가지고 3대 이념 할 때는 이제 3가지만을 말한다라는 거죠. 지적 등록주의, 지적 형식주의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5에 있는 용어의 정의죠. 용어의 정의. 자, 예전에는 이제 용어의 정의를 안 하고 뒤에서 한다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적법 다 했으니까 용어의 정의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계속 이제 순서대로 갈 거예요. 자, 용어의 정의는 별표를 특히도만 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시험에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부분만 하고 쉴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자, 지적 측량 보죠.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이라, 자, 보죠. 자, 핵심적인 용어, 특징, 핵심어에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지적 측량이란. 자, 토지를 지적 공배, 등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하는 거죠. 물론,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에 측량을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지적 측량은 항상 지적 공부와 관련이 있는 측량만을 우리는 지적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런 것들도 다 지적 측량에 포함이 됩니다. 복원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 여기다가 줄을 적으십시오. 지적측량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요. 지적측량 수행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적소관청이 또 검사측량을 하는 거죠. 이 검사측량도 지적측량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만을 지적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별표 보시면요. 민간 개발업자가 자신의 어떤 개발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측량 이런 것들은 지적 측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적 공부의 등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측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줄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적 소관청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그러니까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가로 읽어 보시면은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도 포함이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사는 측량이고 지적 재조사 측량은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자, 밑에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에 대한 개념은 있으니까 그냥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번 부여 시간에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자, 밑에 지적 재조사 측량은 이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 여기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소관청이죠.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 다음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는 하나 있습니다.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 시장도 지적소관청이에요. 세종시.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때 시장 보시면요.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된다. 행정시의 시장이라는 거 이걸 말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이게 하나예요. 하나가 있고요. 가운데 잘라가지고 여기는 제주시가 있고요. 위에는 밑에는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주도 잘 안 가보시면 모르겠지만은 지방선거할 때요. 제주도지사 선거는 합니다. 그러나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은 따로 선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행정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하나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둘로 나눠가지고 제주시, 서귀포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제주시, 서귀포시 요것은 행정시로서 이것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주도는요. 제주도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수원시 안에요. 수원시 안에 영통구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영통구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것이지 수원시장의 지적소관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영통구 이런 것들은 수원시는요. 광역시 특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치구 그럴 때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만을 자치구로 합니다. 그 자치구 구청장 우리가 선거로 뽑아요. 그러나 수원시장 선거만 하지 영통구 구청장 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시는 아니에요. 자치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는 자치시건 자치시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구청장이 다 지적소관청이 되지 수원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적법에서는 자치구냐 자치구 아니냐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기 때문에 그 상위에 있는 수원시장 이런 사람을 대도시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의 시장 또 서울시장, 부산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은 지적소관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럼 제주도는요. 제주도지사가 지적소관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이제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시는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행정시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은 지적소관청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또 옆에 있죠. 밑에 두 번째 줄.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된다는 거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이런 사람들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도시 시장으로서 지적소관청은 영통구 구청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군수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이죠.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런 사람들이 지적소관청이 된다라는 것이죠. 된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여기에 뭐 강남구청장이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강남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지 서울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또 특별히 이제 쉬운 오답해 가지고요.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지 시군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하위 기관이에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군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지적 공부가 있는데 지적 공부는 우리가 뒤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8가지. 그래서 토지대장, 대장 5가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도면 2가지로 지적도, 임야도. 그 이외에 전산화된 지적 공부까지 합쳐서 총 8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넘기시면요. 연속 지적도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인데요. 이 연속 지적도에 대해서는 별표를 좀 체크해 주십시오. 별표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처음 다루는 겁니다. 이게 새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연속 지적도는 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별표. 특히 용어의 저기 중에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요. 도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도면들이 있으면 이 도면들을요. 전산화를 시켰어요. 전산화를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가 편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산화된 지적도를 가지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이것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 지적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연속 지적도요. 4개를 합쳤습니다. 4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연속 지적도는요, 직접 측량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즉, 지적 측량을 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게 중요해요. 자,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요. 전산화된 지적도 또 및 임야도 파일, 전산화된 거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지금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입니다. 이것들을 연결했다는 거죠. 도면으로서요. 이것은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뒤에도 중요합니다.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그래서 측량을 하고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라는 거죠. 요거 그래서 새로 들어온 거니까 중요하고요. 별표 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있는데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우리가 지적 공부 시간에 다시 세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되는 것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뒤에서 어차피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배운 내용이니까 읽어보죠.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총 5가지예요. 5가지. 그래서 5가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은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이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전산화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는 우리가 공개를 요구할 때 좀 달라요. 전산화가 안 돼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직접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전산화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지적소관청에 가도 되고 동사무소 가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관리체계. 이거 뒤에서 하니까 또 보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죠. 우리 이제 쭉 제가 빨리 읽고 넘어가죠. 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만을 말한다. 소유자는 제외되는 거죠. 토지의 표시에. 그 다음에 필지는 맨 마지막에 보면 되겠죠.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가 되는 것이죠. 토지의 등록 단위. 필지별로 등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번은 필지에 부여해야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즉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다. 이것을 이제 토지의 번호죠.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자, 지번 부여 지역은 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죠. 그래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이게 바로 소재를 말하는 거죠. 소재가 지번 부여 지역이 되는 것이고 또는 이것이 동리가 되는 거죠. 이때의 동은 법정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행정동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림동에 신림 1동, 신림 2동, 신림 3동, 신림 4동이 있으면은 이 전체 신림동의 지번 부여 지역이 되는 것이지 이 따로따로 신림 1동, 신림 2동, 신림 3동이 각각 지번 부여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림동이 하나의 동이 있고 너무 넓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만 나누어진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은 이제 지목이 자주 나와요. 자, 토지의 주된 용도에다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용도 지목이죠. 지목, 목적, 용도 지목. 자,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자, 왼쪽 보시면요. 주된 용도 대신에 뭐 형상, 형질, 지형 이런 것이 들어가면 다 틀린 말이죠. 자, 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비슷한 말이라는 게 없어요. 이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주된 용도 기억하시고요. 자, 경계점은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선의 굴곡점에다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의 굴곡점으로는 경계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도의 형태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좌표 형태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계점은 도면에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이 된다는 거죠. 좌표 형태로. 도면에는 도의 형태로. 그럼 밑에 경계와 구별하셔야 되겠죠. 이 경계는 이제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자, 이 경계는요, 오로지 도면에만 등록이 되는 거죠.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경계는 등록되지 않고, 그러나 경계점은 등록이 되는 거죠. 좌표 형태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죠. 수평면이죠. 그래서 이것과 헷갈리게 왼쪽 보시면 뭐예요? 지표면, 경사면 이러면은 틀린 표현이고 오로지 수평면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토지의 표시 부분은 다 이렇게 되죠. 지적공배 등록한, 지적공배 등록한 이렇게 나오죠. 토지의 표시는 어떻습니까? 지적공배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수식어가 등록한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토지의 이동이 있는데요. 자,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자, 정에다 새로 정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말소 동그라미죠. 이 세 개가 반드시 모두 들어갔을 때만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새로 정, 변경, 말소. 자, 신규 등록.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새로 조성된 토지와 새로에다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새롭게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 등록 전환은 이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옮겨에다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반대로는 아니라고 했어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거 이렇게 옮겨 등록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지 않고요. 반드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이 경우에만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한다. 그 다음에 분할은 이제 한 필지를 이제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에다가 하면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나누어 등록하는 것. 차병은 그 반대가 되겠죠.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합하여다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합하여 등록하는 것.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이제 지목을 이제 바꾸어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거. 뭐 이것은 뭐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축척 변경이 있는데요. 축척 변경은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적도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지적도 내에서만 축척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편에 있죠. 임야도가 들어가게 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축척 변경은 오로지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도만 들어가야 되지 임야도가 들어가면 틀린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런 경우만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여기서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나머지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